4번부터 문제 풀이할게요. 수업 시간에 1번, 2번, 3번까지는 했으니까 4번의 범위를 보시면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파이까지예요. 탄젠트의 값을 줬네요.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그때 5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10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라고 되어 있는 거 각변환하는 거 오늘 처음 아니야. 이제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전 시간인지 그 전 시간 프린트를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탄젠트를 이용해서 사인이나 코사인 찾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편할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세타야 라고 한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고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탄젠트가 부호는 나중에 신경 쓸 거예요. 나중에 3분의 4 먼저 쓰시고요. 부호는 2, 4분면이었기 때문에 탄젠트가 마이너스구나 하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이 5가 된다면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2, 4분면이면 사인 제외한 나머지 다 마이너스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하고 찾아놓은 상태에서 저희 문제 이제 각변환 들어갑니다. 5 쓴 다음에 사인이 파이를 만났으니까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면 파이 플러스 세타는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고 갖다 붙이겠습니다. 맞아. 이어서 바꿔보면 플러스 10 코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났으니까 일단 사인 세타 하고 지르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사분면인데 1사분면에서 코사인 부호 플러스니까 부호 안 바꾸고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5 사인 세타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저희 아까 사인 세타 찾아놨어요. 그럼 답은 4입니다 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방법을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 사인 세타가 4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 세타가 되고 이 탄젠트의 성질 말고도 삼각함수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었어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야 에다가 코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 세타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6분의 9 사인 제곱 세타는 다시 쓰면 16분의 25 사인 제곱 세타가 1이야.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16이라서 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양수여야 해서 사인 세타를 5분의 4라고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때요? 첫 번째 방법인 중학교 때 썼던 직각삼각형을 구하는 것과 금방 전에 제가 두 번째 성질 탄젠트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한 성질 중에서 뭐가 더 쉬우신 것 같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내가 문제 푸는 사람이라면 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으로 빠르게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모두 다 알고 계시되 문제를 푸실 때는 첫 번째 방식으로 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똑같은 문제 5번으로 들어갈 건데 같은 문제라서 저 5번 안 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각변환을 하는 걸 조금 더 연습해 보시고요. 저희가 채점할 때 5번의 답이 5분의 6이었어요. 그러니까 풀어보시고 5분의 6이 안 나오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스스로 고민해 보신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가지고 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6번은 아까 3번의 문제를 수업 시간에 풀었는데 그 3번의 확장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주기는 찾아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제가 주기를 어떻게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사인의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로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나눠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번분수를 하니까 그럼 얘가 파이분의 4파이라고 돼서 주기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저희 그림에는 지금 하나의 주기가 그려진 다음에 하나가 더 그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가 그럼 4네요. 여기가 지금 현재 5라고 되어 있고요. 이 똑같이 1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여기가 4니까 그것의 절반 2가 될 거고요. 그것의 절반이어서 여기는 1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K라는 선을 그어놨는데 그 K가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3번 만난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서요. 그 K의 첫 번째를 A, 두 번째를 B, 세 번째를 C라고 할 때 제가 A좌표의 X좌표를요. 알파, 그냥 A라고 할게요. 스몰 A. B는 B, C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때 A하고 B하고 C의 X좌표의 합이 4분의 25. 그러니까 A, B, C가 4분의 25라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자 3개야. 문자 3개잖아? 그럼 힌트가 최소한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우리 앞에서 대칭성 이용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A하고 B의 가운데 값이 1이야 로부터 A 플러스 B를 2로 나누면 1이 됩니다. 즉 A 플러스 B는 2예요 라는 것을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쓸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요 0부터 시작해서 스몰 a까지의 길이하고 b부터 2까지의 길이하고요. 다시 4부터 c까지의 길이, 이 주황색으로 제가 지금 색칠해 놓은 부분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C의 좌표는요. A에다가 주기 4만큼 밀어놓은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 다시 쓸게요. A 플러스 B가 2니까 2 플러스 C는 A 플러스 4래요. 즉 A 플러스 6이 4분의 25입니다. 라는 식이 되면서요. 그럼 A는 4분의 1이다 하고 구할 수 있겠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A가 4분의 1이면요. B는요. 이 식 A 플러스 B가 2입니다. 라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B는 4분의 7이 될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라는 건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면 되는 거죠. 4분의 7에서 4분의 1 빼서 4분의 6인데 약분시켜서 답은 2분의 3이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6번에서는요. 3번과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거였냐면 이 C라는 자리가 A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기 4만큼 미뤄진 자리라는 아이디어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7번이 조금 계산이 지저분했었죠. 7번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문제 아직 안 읽어본 친구는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강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의 힌트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점의 길이가 2루트 5가 된대. 그러면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일단 점의 좌표가 있어야지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점의 좌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예쁘게 따라 그리지는 못하니까 대충 그려놓고 나서 들어갈게요. 위에 올라가는 그래프 하나 있고 아래쪽에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직선이 너무 못 그려버렸는데 직선이 하나가 지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그래프하고도 2번 만나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하고도 2번 만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나는 것을 여기를 A, 그 다음에 요 뒤에 만나는 것을 B라고 설정한 상태에서 점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자리를 C라고 설정을 해서 A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이 삼각형은요. 밑변이 누구냐면 밑변이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여기
점 A의 x좌표하고 점 B의 x좌표의 차이를 계산하면 여기가 높이가 되겠네요. 높이를 h라고 쓸게요. 그럼 저희는 2분의 1에 밑변 A부터 C까지의 길이에다가 h를 곱셈하면 넓이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아니라 A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h라고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의 좌표 설정할 건데 함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지나가는 점을 설정할 거 아니야.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함수가 지금 보니까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로그 2의 4x라는 걔가 위에 있는 그래프인가요?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큰 것을 b라고 했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제가 요 b라는 애가 로그 2의 4x 그래프이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로그 2의 2x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라지 점 a를요. a, 로그 2의 2x라고요. 그 다음에 라지 b를 b, 로그 2의 4x라고 설정을 하시면 기울기 2분의 1부터 처리합시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분자를 조금만 더 계산을 마무리를 할게요. 로그의 성질은요. 로그끼리의 뺄셈이 있었으면 나눗셈 하고 하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밑이 같을 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x라고 써버렸죠.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어쩐지 수가 막 약분이 돼버리더라. 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4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a에서 4b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4b분의 2a가 되겠네요. 약분 시킬 거 조금만 약분 시킬게요. 요거가 2가 되네요. 다시 쓸게요. 로그 2에 2b분의 a를 b-a로 나눈 값이 2분의 1이야 라는 첫 번째 힌트를 얻었어요. 이게 첫 번째 힌트처럼 안 보이실 거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찾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점 a와 점 b의 길이가 2루트 5래. 그럼 길이 2루트 5는 루트 x값 길이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값 길이의 차이의 제곱 하고 들어갈 건데 우리 아까 요 x값 길이의 차이하고 y값 길이의 차이를 이미 생각을 해놓은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은가? 나 왜 이렇게 틀려놨지? 저 여기 다시 풀게요. 중간에 점의 좌표를 설정을 잘못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준 것 같으니까 다시 할게요. 자, 기울기 2분의 1부터 다시 합니다. x의 증가량이에요. 그럼 순서 맞추셔야 돼요. 저 지금 b에서 a 뺄 거죠. 그럼 로그 2에 4b에서 로그 2에 2a 빼야 됩니다. 미안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상태. 자, 이것을 첫 번째 힌트라고 둘게요. 자, 두 번째 힌트. 그러면 2루트 5는 루트 b-a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4b 마이너스 로그 2의 2a의 제곱을 루트 취한 거 이거잖아. 근데 금방 전에 바로 윗줄에서 요 형태 이 형태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 형태를 b-a의 2분의 1을 곱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었어. 즉 무슨 이야기냐면 로그 2의 4b에서 로그 2의 2a라는 애를 분모에 있는 b-a 양변에 곱해요. 2분의 1 b-a로 교체할 수 있다고. 이게 1번 힌트예요. 그럼 요 자리를 2분의 1 b-a로 교체할 거야. 거기에 전체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4분의 1 b-a의 제곱인데 앞에 b-a의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4분의 5 b-a의 제곱의 루트 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 루트 5 괄호 열고 b-a인 상태야.
그럼 루트 5, 루트 5 약분하고 양변에 2 곱하면 따라서 b-a는 4네. b-a가 4입니다. 까지 찾으셨어요? 자, 그럼 b-a가 4이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뭘까? 어떤 힌트 쓸 수 있을까? 문제에서 또 다른 힌트 준 것은 없을까? b-a가 4면 우리 이제 다 했는데 첫 번째 힌트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b-2 이 첫 번째 힌트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 b-4가 a가 4면 여기가 4니까 이쪽이 2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2에 4b 마이너스 로그 2에 2a가 2야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밑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네. a분의 2b가 4네. 2b는 4a네. b는 2a인 거지?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2a-a가 4네요. a는 4야. b는 8이네. 우리 아까 넓이 어떻게 구해야 된다라고 했었냐면 점 A의 좌표하고 점 B의 좌표의 차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 점의 좌표를 제가 각각 너무 뭐가 많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들어갔으니까 C의 좌표가 A, 여기가 B야. 그런데 A가 4고 B가 8이라고 했으니까 H는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 A의 높이, 그럼 로그 2의 2a인데요. A가 4였어. 그럼 여기다가 4 넣으면 8 되죠. 로그 2의 8은 3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밑변이 3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2분의 1에 밑변이 3이고요. 높이는 4에서 8이니까 4가 돼서 답은 6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너무 순서가 지금 왔다 갔다 했고 제가 공간이 협소한데 여러분들한테 이 식을 한꺼번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화면 가득 수식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기울기라는 사실과 점과 점 사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 푼 거거든요. 화면 딱 멈추고 스스로 계산해 보신 다음에 막히는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추천합니다. 자, 8번 되게 오랜만에 거듭제곱근이 나왔어요. 자연수 n에 대해서 2n제곱 마이너스 9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그것을 fn이라고 한다. 그럼 너한테 f3은 얼마냐? f4는 얼마냐? f5는 얼마냐? f6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3을, 4를, 5를, 6을 집어넣을 건데요. 저 요거 계산 조금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고 계산할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면 3 넣겠습니다. 3 넣으면 3 곱하기 3이 6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음수죠. 그럼 이 음수의 세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은요. x세제곱은 어떤 음수를 만족하는 건데 그래프로 접근하면 이렇게 세제곱근 공식이 있어서 음수여도 무조건 한 개의 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f3은 1이에요. 자, f가 n이 4면요. 여기다가 넣을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음수죠. 그러면 짝수 차수는요. y축 대칭하는 함수였으니까 음수하고는 만나지 않아. 네 제곱근을 물어보는데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럼 5는요. 5에다가 1이네요. 양수예요. 그것의 5제곱근이래요. 5제곱근은 그냥 여기 3차 함수 보시면 돼요. 5제곱근, 양수하고 5제곱근 한번 만나네요. 한 개. 자, 6이에요. n이. 그럼 6 곱하기 12-3이니까 양수네요. 그것의 6제곱근이래요. 6제곱근은 마찬가지 2차 함수로 들어갈 거고 2차 함수 양수면 2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실근은 2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답은 4인데 보시면요. 양수하고 음수냐 그 다음에 홀수냐 짝수냐이죠. 홀수인 케이스는요. 홀수인 케이스는 그것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이 n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하는 거였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모두 다 한 번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짝수일 때는요. 짝수일 때는 이렇게 짝수 4제곱근이나 6제곱 같은 경우는 음수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양수에서는 2개 존재할 거야. 양수일 땐 2개 존재하고 0일 때는 하나 존재하고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들어갔던 것이 거듭제곱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들어가 봅시다. 9번은 제가 로그 문제 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모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그거를 놓쳐버리면 이 문제 답이 안 나와요. 뭔가 구하시긴 했겠지만 보기에서 찾아내실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로그 진수 조건. 이거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x-u. 그럼 x는 일단 6보다 큽니다. 라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질은 어떤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항시키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의 곱셈이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고요. 사는 밑을 통일시켜서 이렇게 바꾸게요. 그럼 밑이 1보다 큰 함수이면 로그 2, 로그 2면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진수 가지고 옵니다. 라는 성질이 있었죠.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8과 2 마이너스 하고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8까지요 하면 그냥 끝난다고. 그럼 너는 그냥 이 문제 틀리는 거야. 아까 정의역에서 제안해뒀던 거. 제한된 정의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함수에서는요 정의역 제한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x가 6보다 크다 하고 이거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x는 6보다 크고요. 8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만족시키는 x는 7과 8이에요. 2개 더해서 답은 15 하고 구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틀려놓고 실수였어 라고 하는 건 진짜 쪽팔린 행동이야. 그건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모르는 거다. 진수 조건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라고 진짜 골백 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면서 그것을 실수야 하고 넘어가 주지 마시고요. 그 문제는 꼭 제대로 체크하셔가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은요. 전개하셔야 돼요. 자, 전개를 해보면요. 2 사인 제곱 세타 5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래. 그런데 우리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각이 같으면 1 된다고 했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2 5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는 소리야. 그럼 이제 내 목적은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의 곱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할 거면 이거를 양변을 제곱시킬 거야. 전체 제곱 시킬 거야.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오른쪽도 제곱 시키셔야 됩니다.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요.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 하고 정리가 되겠지. 그거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그래서 답은 8분의 1 하고 구하실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닌데 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놓친 건지 어디를 먼저 손을 댔어야 되는지 꼭 고민해 보시면서 문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11번을 시간이 많이 걸린 친구들이 있었죠. 0,0을 지나가는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어요. 2의 x제곱에 1만큼 평행이동했네요. 그리고 쭉 내려오는 또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이 그래프는 2의 마이너스 x 그리고 나서 지수의 플러스 a입니다. 이것은 이때 이 자리가 b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h라고 할 건데 힌트가
OB하고 그 다음에 OH의 크기에 대해서 알려줬죠. 자, 그럼 저는요, 점 B의 좌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점 B는 Y축 위에 있어요.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그래프가 Y축 위에 있으니까 X가 0일 때인 거죠. 그래서 Y는 2의 마이너스 0 플러스 A네, 즉 2의 A제곱, 그것이 B의 좌표야. 그래서 B의 좌표는 0, 2의 A제곱이라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OB의 길이와 OH의 길이는 3분의 1의 관계야. 그러면 H의 점의 좌표는 3분의 2의 A제곱이라는 애가 될 거예요. 자, H하고 똑같은 선상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A야. 그럼 A라는 애는요, X값 누군지 몰라도 Y값이 3분의 2의 A제곱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지. 너의 목적이 뭐니? 이 문제의 목적. 무엇을 구해라 라고 시켜놨나? 우리 지금 A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요, 이 A라는 점의 좌표가요,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걸 사용하고 싶어요.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교점이기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곡선이기도 하고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위에 있는 곡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사실을 두 군데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일단은 X값부터 찾기 위해서요. 저 A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3분의 2의 A제곱을 만족시키는 X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다시 쓰면 이렇게 썼겠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했을 거야. 그런데 양변에 2의 A제곱이 있으니까 둘이 약분시키면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x.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하면 3은 2의 x제곱이에요. 따라서 x는 로그 2의 3이라는 점의 좌표. 그러니까 점 A는요. 로그 2의 3, 3분의 2의 a제곱이 로그 여기 있는 A라는 점의 좌표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잖아. 그럼 A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점 A는요. 어디 위에도 있냐면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그 말은 이 식에다가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라는 소리니까 3분의 2a제곱은 2의 x자리에 로그 2의 3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 1 할 거야. 그럼 밑과 진수 자리 바꿔도 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러면 2의 a제곱은 6이네요. 로그 법칙에 의해서 a는 로그 2의 6이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점의 좌표를 설정해야지 라는 생각하신 건 매우 잘했어요. 근데 그때 놓친 힌트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수업 중간에 쭉 돌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를 문자로 설정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는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문자로 설정할 생각을 못한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문자를 설정을 할 때 아무런 힌트가 없다면 내가 새로운 문자를 잡겠지만 뭔가 힌트가 있어에 그 힌트는요. X축을 지나가 라든지 Y축을 지나가 라는 것도 사실은 힌트를 많이 준 거야. X축 위에 있으면 Y값이 0이라는 힌트를 준 거잖아.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어 그러면 뭐야? X값이 0이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힌트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문제풀이에 돌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다 적용을 해보시는 것보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번 문제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복잡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번호 보시면 알겠지만 11번이에요. 4점 시작되고 나서 9번부터 시작하니까 9번, 10번, 11번 세 번째 문제여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죠.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릴 거래요. 정의역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인 kx라는 함수가 3분의 1과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개가 돼야 된대. 자, 그럼 이거 주기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주기는요. 사인 원래 2파이 그것을 x 앞에 있는 숫자 k로 나눠요. 이게 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림 그릴 거예요. 우리 총 8개의 교점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쭉 그림을 그릴 때 하나를 그리면 3분의 1가 2개 생기죠. 그래서 4개, 6개, 8개 하고 생깁니다. 자, 이제 케이스는 2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파이가 주기가 2파이였으니까 여기가 2파이였다 하더라도 3분의 1가 몇 개 만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니야, 그거 한 번 더 그려도 돼. 제가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아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그렸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2파이라고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해를 갖게 된다고. 그러면 이 1번이냐 2번이냐는 무엇이 결정해 줄 거냐면 문제에서 K는 자연수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 그것이 결정을 해줄 거야. 자, 저희 이거 그래프 주기 여기다 표현할게요. 한 주기가 K분의 2파이예요. 그럼 그것의 절반 여기가 K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K분의 3파이, K분의 4파이, K분의 5파이, K분의 6파이, 2파이라고 써진 자리가 K분의 7파이 하겠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파이 약분시키고요. 2K가 7이죠? 그럼 K는 2분의 7이네요. 이거 자연수 아니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다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까 한 주기 K분의 2파이야. 그것의 절반, 그럼 여기가 K분의 파이야. 그러면 요 반틈짜리 곡선이 한 칸이 K분의 파이니까 아까 같이 여기가 K분의 3파이, K분의 4파이, K분의 5파이, K분의 6파이, K분의 7파이, 이 값이 K분의 8파이가 되고 파이 약분하고 2K가 8이면 아 K가 4 맞네 요 케이스에 문제 풀 수 있구나 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건 우리 그것의 좌우 대칭성 따지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K분의 파이였으면 이 자리는요 그것의 다시 절반이니까 2K분의 파이라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A, B라고 한다면 A하고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2K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양변 2 곱하니까 K분의 파이인데 아까 K가 얼마였지? 4였지. 그러니까 앞에는 4분의 파이야. 자, 그럼 이 자리는요. 아까 우리가 한 칸이 2K분의 파이니까 2K분의 파이, 2K분의 2파이, 2K분의 3파이, 2K분의 4파이, 2K분의 5파이 하고 나올 거야. 그럼 K가 아까 4였으니까 여기가 8분의 5라고 써져 있는 거야, 지금. 그럼 C하고 D의 합은 C 플러스 D를 2로 나누면 8분의 5파이인 거니까 C 플러스 D는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8분의 9파이예요. 그러면 2F라고 한다면 2 플러스 F를 2로 나눈 것이 8분의 9파이. 그러면 2 플러스 F는 4분의 9파이. HG 라고 한다면 여기 값이 8분의 13파이예요. 그러니까 2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8분의 13파이. 2를 더하면 4분의 13파이. 그런 x값들의 합을 구하시는 문제일걸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랑 4분의 9파이랑 4분의 13파이 더합니다. 그러면 4분의 28파이 답은 그래서 7파이 하고 구하는 거예요. 복잡했지? 근데 이거 누구의 발전형인지 아시겠어요? 3번의 발전형이잖아요. 근데 3번은 뭐야? 2학년 때 20년 9월 14번에 나온 문제였어. 이거 똑같이 4점짜리거든요. 그것이 3학년 가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3학년 때 될 때는 훨씬 더 생각하게 만들죠. 주기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조건 이런 것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프린트 설명하면서 내내 뭐라고 했냐면
범위가 제한돼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수가 아닌 숫자를 재웠다는 건 그것 때문에 답이 결정될 거라는 이거니까 문제 푸실 때 꼭 거기다가 표시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오늘까지 복습이 잘 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 봅시다.